가설 검증 방식에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 유의 확률을 이용한 방식인 겁니다. 근데 이 유의 확률을 그냥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유의 확률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검증 통계량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 검증 통계량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사한 어떤 실험 결과도 있고 뭐 설문지 조사 결과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조사한 자료의 그 표본 집단의 어떤 값들, 그 값이 나타날 확률, 그게 바로 유의 확률입니다. 그 유의 확률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 표본 결과를 환산하는 공식이 바로 검증 통계량입니다. 표본 결과를 일단은 환산을 해가지고 검증 통계량 t값을 구하면 t분포에서 이제 유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하는 검증 통계량에 따라서 이제 분석 방법의 명칭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Z값을 사용하면 Z검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의 확률을 구할 때는 Z분포를 사용을 합니다. 검증 통계량으로 T값을 사용하면 T검증이라고 하고, 유의 확률을 구할 때는 T분포를 사용합니다. 검증 통계량으로 카이제곱 값을 사용을 한다면 그때를 카이제곱 검증이라고 하고, 사용되는 분포를 카이제곱 분포라고 해요. 검증 통계량을 F값을 사용하면 그때는 F검증이라고 하고 F분포를 사용해서 유의 확률을 구합니다. 자, 유의 확률은 실험 결과 또는 여러분들이 조사한 어떤 설문지 결과값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확률을 말합니다. 유의 수준은 앞서 내가 나의 어떤 실험 결과가 나타날 확률이 정말로 작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확률입니다. 이 P가 유의 수준을 대체로 이제 알파로 표시를 할 거거든요. 유의 수준 알파. P가 알파보다 작으면 유의하다고 해석을 하고 영가설을 기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P, 즉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0.05와 0.01 사이에 있으면 별 하나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의 수준 0.05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P는 0.05보다 작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요. P가 유의 수준 0.01과 0.001 사이에 있으면 별 2개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유의 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하다. P가 0.01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가 유의 수준 0.001 미만이면 별 3개로 표시를 하고 유의 수준 0.001 수준에서 유의하다. P는 0.001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여기에 유의 확률 P와 유의 수준 알파를 그러니까 이제 비교에 대한 추가 설명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의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왜 P가 알파보다 작으면 영가설을 기각을 하는가? 이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거를 조금이나마 좀 이해하기 쉽게 서술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있어요. 신뢰 구간이라는 걸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하한값과 상한값이라는 걸 구해요. 이 사이에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영가설에서 주장하는 값이 포함되지 않을 때 유의하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체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영가설을 0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아요. 그래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유의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뢰 구간을 구하는 방식이 크게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약간 좀 개념적으로 조금 어려운데 그냥 일단 이 2가지가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모집단에서 표집한 가상의 표집 분포를 바탕으로 신뢰 구간을 만드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표본 집단에서 표집을 해가지고 가상의 표집 분포를 만들어요. 이것을 가지고 신뢰 구간을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구간 검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만나는 가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관계수에 대한 가설은 영가설은 상관계수는 0이다. 내리가설은 상관계수는 0이 아니다. 그리고 회귀계수에 대한 가설 검증을 여러분들이 또 자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는 검증 통계량 t값과 유의 확률 p를 자주 사용합니다. 영가설은 회귀계수는 0이다. 대립가설은 회귀계수는 0이 아니답니다.
회귀 분석의 R제곱에 대한 가설 검증을 또 하게 되는데 이때는 검증 통계량 F값과 유의확률 P를 사용합니다. 연가설은 R제곱은 0이다. 대립가설은 R제곱은 0이 아니답니다. 자주 접하는 가설 중에 매개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이 있어요. 이때는 주로 부트스트래핑 신뢰 구간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는 소베 테스트를 또 많이 사용했는데 점점 추세는 이제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신뢰 구간 검증으로 주로 많이 하게 되죠. 연가설은 매개효과는 0이다. 대립가설은 매개효과는 0이 아니답니다. 자, 앞서 말했듯이 신뢰 구간은 하한값과 상한값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들어가 있으면 연가설이 지지가 되는 거고요.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이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그때는 대립가설이 채택이 된다. 그래서 매개효과는 0이 아니다. 이 말은 매개효과가 유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뭐 T값을 사용할 일도 있고 F값을 사용할 일도 있습니다. 연가설은 프로그램 효과는 0이다. 대립가설은 프로그램 효과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